안녕하세요. 프리뷰 N 팀장입니다. 11월 14일 NBA 리뷰와 11월 15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오늘 WKBL BNK와 KB스타즈 전 이거 KB스타즈의 프랜승 봤거든요. 근데 BNK가 이 쿼터까지 50점을 득점을 하면서 언더도 봤구나. 예, 언더 봤는데 50점을 득점하면서 예, 거의 게임이 원사이드하게 흘러가고 지금 뭐 게임이 계속 진행 중인데 어, 전 KBA가 잘할 것을 예상을 해서 플러스 핸디캡 사이드를 본 게 아니라 BNK가 오늘 경기는 삽을 좀 풀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경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석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BNK와 KB스타즈의 분석은 좋지 못했고 이렇게 봅니다. 한 2라운드 3라운드까지는 BNK의 상승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3라운드 후반부터는 김한별의 체력은 분명히 이슈입니다. 예, BNK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당분간은 BNK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정은 감독이 상당히 팀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KB의 또 까먹었네. KB 감독 이름. 예, KB 감독은 함량 미달입니다. 예, 함량 미달. 솔직히 KB의 멤버가 그렇게 나쁜 멤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예. 그냥 박지수만 전술인 것 같아요. 작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내일 첫 번째 경기. 내일 경기도 GTD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 GTD 때문에, 오늘은 한 4경기 정도만, 4경기도 뭐 완벽한 분석이 아니라 뭐 누구 빠지면 누가 이기고요.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뭐 피닉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폴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미러키와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GTD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보스턴과 오클라호마 경기는 어저께 제가 오늘 경기 리뷰 먼저 해봐야 됐구나. 어저께 뉴욕과 오클라호마 경기 제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죠. 예. 오클라호마 승리 쫄리시는 분은 오클라호마 프라이스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클라호마의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은 뭐 쉐이가 백코트에서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프론트 코트에서도 포구세프스키나 도트가 상당히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내외곽에서 일단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곽 슛감이 뉴욕보다 좋았다. 외곽에서 뭐 3점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래서 경기 제가 한 1, 2쿼터까지는 보고 3쿼터까지 봤나? 예, 3쿼터까지 보고 뭐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아서 그냥 잤는데 예, 뭐 145대 135로 승리하였고 3쿼터까지인가 3점 슛 성공률이 70% 정도 되는 놀라운 득점 성공률 3점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뭐 제가 봤을 때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약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멤피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멤피스의 승리 예상을 했었는데 멤피스는 자모란트랑 그 다음에 베인이 빠지면서 뭐 백코트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클립으로 봤는데 GTD랑 이거를 어저께 제가 분석할 때까지만 해도 자모란트와 데스몬드 베인이 GTD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방송이 끝나고 한참 뒤에 댓글에서 자모란트와 데스몬드 베인이
GTD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클리블랜드 경기는 제가 어저께 방송을 안 했지만 클리블랜드 경기도 저희 프리뷰엔에서는 이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클리블랜드 역시 누가 역시 예, 핵심 백코트 자원이 빠지면서 예, 패하였고 그 다음에 시카고와 덴버 경기 예, 이거 제 덴버의 승리 예상을 했었죠. 예, 덴버의 승리 예상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이 경기는 뭐 무난하게 딱 예상대로 경기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론트 코트가 너무 약해요. 예, 부셰비치 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백코트가 뭐 상당히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잭라빈의 출장 시간이 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덴버가 무난하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요키치는 둘째치고 백코트 자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팀과 만나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골스 경기 세크라멘토의 최근 경기력은 괜찮다. 그 다음에 3점 성공률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어떤 코트에서의 에너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골스에 커리가 있다면 세크라멘토에는 팍스가 있다. 예. 팍스가 클러치 상황마다 하나씩 해주면서 4쿼터 박빙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인데 세크라멘토가 4쿼터에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계속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이 경기를 프리뷰를 안 했는데 이 경기는 저는 레이커스 사이드로 봤어요. 근데 이제 레이커스 사이드로 봤는데 한번 쉽게 레이커스 사이드로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레이커스 같은 경우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안 나왔죠. 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그냥 언더를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레이커스 사이드로 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브루클린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뭐냐면 수비 농구가 제대로 먹힌다라는 것에 저는 상당한 의미를 두었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는 체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레이커스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다라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GTD였지만 오늘 GTD는 좀 달랐죠. 르브론 제임스가 그 직전 경기에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뭐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언더를 추천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언더를 추천하기에는 브루클린의 수비가 너무 또 헐거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레이커스의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패스를 했었는데 예. 백투백 브루클린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브루클린이고 백투백 경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올랜도와 샬럿 경기입니다. 자, 이슈는 뭐냐면 벤케로입니다. 예, 벤케로가 출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벤케로가 없어도 올랜도가 이길 수 있을 건 같아요. 느낌에 지금 핸디가 마이너스 1점으로 잡힌 걸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벤케로가 오늘 안 나오나 봅니다. 예. 벤케로가 나온다면 핸디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잡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샬럿 같은 경우는 프론트 코트도 엉망이고 백코트도 엉망입니다. 샬럿의 프론트 코트 최근 5경기로 볼게요. 예. 샬럿의 페인트존 점수가 51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샬럿의 3점슛 적중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즉 외곽에서 점수가 안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골밑 뭐 후벼 파가지고라도 어떻게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단지 긍정적인 요소라면은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이 적다라는 얘긴데
이 부분이 오늘 샬롯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예, 이 부분이 샬롯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하지만 만약에 벤케로가 안 나온다고, 벤케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백코트에서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샬롯이요. 그 다음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벤케로 말고도 지금 올랜도에는 썩스, 예, 최근 5경기를 볼게요. 예, 올랜도에는 썩스가 나름 백코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썩스 말고도 또 테렌스 로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바그너와 같은 어떤 스코어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샬럿이 올랜도를 상대하기는 썩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게다가 최근 볼볼의 활약도 괜찮죠, 프론트 코트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벤케로가 나온다면은 올랜도가 정말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벤케로가 없어도 올랜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벤케로의 출전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케로의 출장 유무를 꼭 확인을 하자. 예. 뭐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요. 샬럿이 지금 거의 8연패 중인데, 만약에 벤케로가 안 나온다면 오늘 샬럿에게선 좋은 기회이거든요. 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 면에서 샬럿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벤케로가 나온다면 벤케로 나와 아이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벤케로의 출장 유무를 꼭 확인을 해서 벤케로가 출장을 한다면 올랜도의 마인슨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디트로이트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토론토가 이제 시아캄이 없는 티, 벤플릿이 없는 티가 이제 팍팍 나고 있습니다. 예, 오클라호마한테도 이때는 오클라호마한테 132점. 이때는 오클라호마가 페인트존에서 70점을 득점했어요. 70점을. 예. 페인트존이 완전히 탈탈 털리는 경기였고, 인디애나한테도 힘 한번 못 쓰고 패하는 경기였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득점력도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외곽에서 상당히 외곽에서의 득점력이 치중되어 있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보면은 3점 시도율이 거의 한 40% 정도 돼요. 예, 40%, 리그 평균이 38%인 38%인 것에 반해서 한 40%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시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3점이 일단 디트로이트는 안 들어가면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페인트존에서 41득점 합니다. 예. 리그 평균이 50득점인데 페인트존에서 41득점 하는 거 봤을 때 일단 디트로이트의 득점력은 너무도 형편없다. 예, 너무도 형편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코 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토론토 역시 만만치 않다. 토론토도 벤플릿이랑 시아캄이 없게 되면은 마땅한 지금 스코어러가 없어요. 아누누비 정도만 그나마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공격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3점 성공률 또한 한 29%. 야, 디트로이트보다도 낮네요. 3점 성공률이 29% 정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페인트존에서 득점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지만 토론토 역시도 득점력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아캄이랑 벤플릿이 오늘 안 나오는데, 벤플릿이 직전 5경기에 보면은 20.8점 넣는데, 20.8점 넣는 선수가 사라진다면
오늘 경기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나마 아누노비가 득점 스코어러 역할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12득점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기 득점만큼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오토포터 주니어는 득점보다 더 많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220.5 언더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고, 그 다음에 굳이 승패를 나누자면 토론토가 앞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디트로이트 플러스 핸디캡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스탯상으로 토론토가 앞서는 게 없어요. 앞서는 게 없습니다. 실점도 2점 차이밖에 안 나고요. 득점도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다음에 주전 구간에서 조금 딱 요만큼 밀리고 4점 차이 밀리는 거. 그 다음에 필드골 3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리바운드는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앞서는 모습이고, 와, 어시스트 보세요. 리그 평균이 24개, 25개인데 토론토 21개고 디트로이트 19개예요. 득점력이 정말 형편이 없을 수밖에 없는 스탯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스틸은 토론토가 좀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나는 이 경기 굳이 승패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접근을 한다면 전 디트로이트 프랜승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걸 뭐 승패 핸디캡보다는 언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220.5 언더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보스턴, 이 경기는 제가 그냥 잠깐 언급을 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패스입니다. 이 경기 제가 패스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스턴이 워낙 지금 최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클라호마도 백투백만 아니었으면, 이게 백투백 경기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거 오클라호마 프렌을 드리고 싶었는데, 백투백이라는 게 좀 걸려요. 물론 뭐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뭐 자동차로 한 6, 7시간 정도 걸리고 비행기 타면은 뭐 한 2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여독은 없겠지만, 일단은 뭐 원정 백투백은 어느 팀이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원정 백투백은 제가 추천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패스를 했고, 이거 뭐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오클라호마의 최근 경기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스턴과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지금 제일런 그린이 GTD인가? 제일런 그린이 GTD네요. 제일런 그린이 GTD인데, 클리퍼스가 최근 경기력이 많이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많이 경기력이 돌아온 건 사실이고, 클리퍼스의 장점은 수비죠, 수비. 그리고 최근에는 폴 조지에만 의존하는 경기력이 아니라 모리스와 레지 잭슨이 같이 득점해서 가세를 해주고 있죠. 최근 5경기 보면은 모리스가 14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 잭슨이 11점 넣고 있어요. 물론 주바치는 항상 제 몫을 해주고 있는 프런트코트 빅 유닛이고요. 그 다음에 폴 조지가 뭐 27득점, 뭐 압도적이죠. 지금 최근 폴 조지의 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는 스코어러인 제일런 그린이 빠진다. 그러면 케빈 포터 말고는 마땅한 스코어러가 없습니다. 케빈 포터가 17점 넣고 있고, 제일 잘 넣고 있는 선수가 이제 제일런 그린이죠. 물론 생군이 프론트코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클리퍼스 프론트코트에는 주바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군이 이만큼의 득점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생군이 수비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주바치한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제가 우려하는 점이 최근 5경기 휴스턴의 3점 성공률이 37%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이 37%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3점 성공률이 괜찮은 편이고, 클리퍼스의 3점 허용률이 40%나 돼요.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런 그린이 등장을 하면 이 경기는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클리퍼스의 수비가 좋긴 하지만 클리퍼스 1, 2쿼터까지는 수비가 조금 느슨합니다.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정말 본인들의 어떤 수비를 보여주면서 수비가 좋은 모습이고, 1, 2쿼터에는 조금 느슨하게 경기를 하게 된다면 휴스턴도 외곽만 터져준다면, 최근 제일런 그린의 3점 슛 적중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일런 그린 같은 경우는 41%예요. 평균 9개 던집니다. 예, 9개 던져요. 예, 많이 던지죠. 예, 케빈 포터 7.2개 던집니다. 에릭 고든 5개, 거의 6개 던지고요. 3점을 많이 던져요, 얘네들이. 예. 휴스턴이 3점을 많이 던지는데 이게 꽂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클리퍼스 답답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꽂히기 시작하면 초반에 휴스턴이 1, 2쿼터 앞선 채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클리퍼스의 수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쿼터부터 그렇게 수비를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린이 만약에 출장을 한다, 그럼 오버. 그린이 결장을 한다, 그러면 클리퍼스 마행승까지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역시 제일런 그린의 출장 유무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골스와 세난 경기입니다. 골스 오늘 제가 세크라멘토의 승리 예상을 했는데, 첫 번째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예상을 한 이유가 세크라멘토의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클리블랜드 세크라멘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의 직전 경기와 직직전 경기 모두 4쿼터에서 레이커스와 경기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였을 거예요. 예, 두 경기 모두 상당히 4쿼터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4쿼터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 오늘 경기는 제가 풀 시청을 했는데 턴오버가 4쿼터 초반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팍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고, 골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올 시즌 단 1승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골스가 원정에서 약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홈에서만큼은 지금 홈에서 5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홈에서 딱 한 번 졌어요, 덴버한테. 예. 클리브랜드 이기고, 마이애미 이기고, 세크라멘토 2번 이기고, 레이커스 이기고. 예.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뭐 50대 50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오늘 백투백 경기다. 예. 커리도 이제 나이 커리, 뭐 탐슨 다 이제 뭐 그린 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양반들이죠. 예. 반면 완전히 어린 존슨, 바셀, 포틀, 예. 존슨이 2019년도, 예. 그 다음에 바셀이 2020년도, 포틀이 얘네 둘보다는 한두 살, 한 두 시즌 정도, 예. 두 시즌 정도 먼저 NBA에 입성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모두 다 이 젊은 선수들로 구성을 되면서 코트에서의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직접 미러키전에서도 승리했고, 물론 이때 당시에 미러키의 주전 멤버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서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골스가 승리를 하더라도 정말 간신히 이길 것 같고, 이건 제가 봤을 땐 승패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세난의 핸디캡 승, 예, 세난의 핸디캡 승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골스의 승보다는 세난의 핸디캡 승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골스가 백투백 경기 했을 때는 항상 수비가 좀 딸렸다. 수비가 좀 무너졌다. 그래서 이 경기 오버까지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저는 세난 핸디캡 승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플러스 핸디캡 승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3점 슛 38%, 37%. 예. 뭐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야투율 같은 경우 49%, 49% 비슷합니다. 예. 주전 구간에서는 세난이 좀 많이 밀리지만 벤치 구간에서는 세난이 훨씬 우위이고요. 예. 이게 8.5 받을 정도의 두 팀의 어떤 실력 차는 결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백투백 경기 봤을 때 골든 스테이트가 121점 실점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백투백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많은 실점률을 보이고 있죠. 골스가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세난의 프랜승이 그나마 가장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축구도 거의 뭐 한 달 정도 없을 것 같고 월드컵으로 이제 저희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축구팀이 월드컵 스쿼드 보면서 월드컵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 시즌만큼 해외 축구가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데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한테는 올 시즌 축구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올 시즌 축구가 좀 어려웠는데 올 시즌 축구가 어려웠던 만큼 일단 국내 경기와 NBA 경기에서 최대한 좋은 적중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멤버십은 실버, 골드, VIP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어느 등급을 가입을 하시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